자, 이제 플렉스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의 심화 버전으로 웬만해서는 거의 다 플렉스를 이제 쓰실 거예요. 그 데이터 메뉴 레이아웃 같은 걸 하실 때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글쎄, 첫 번째 뭐 간단하게 만약에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HTML 태그에 기본 속성 갖고도 할 수 있죠. H1 쓰면 뭐예요? 제목이고요. 바디나 이런 거 쓰면 저거고, 스팸 같은 거 태그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인라인 태그거든요. 그런 건 글 쓰는데 쓸 거고, A 태그 그대로 쓰고 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근데 조금 더 나는 그 공간들을 좀 차지하면서 이제 디자인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블록 요소를 쓰시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에 블록 요소를 갖고 나가시면 돼요. 얘네들도 근데 쓰다 보면은 한계점이 계속 드러나요. 블록 요소를 모르면 안 돼요. 절대로 플렉스를 쓴다고 해도. 왜냐면은 기본적인 사항들이 다 블록으로서 존재를 하고, 나머지 호버 같은 효과들 줄 때 디스플레이 놈과 디스플레이 블록들을 잘 써야 돼요. 이제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익혀지시면은 이제 포지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효율이 잘 맞았죠? 혼합했을 때 디스플레이와 포지션. 근데 그런 것도 정 안 되겠어 라고 하면은 이제 플렉스를 보통 쓰게 되는 거예요. 플롯은 사실 요즘엔 잘 안 써요. 플렉스가 이 레이아웃 같은 걸 조절하기 위해서 새롭게 좀 도입된 CSS의 기능이고요. 여기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 이 링크를 따라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플레이그라운드 세 번째 거. 그러면은 플렉스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플렉스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는 걸 쓰는 거거든요. 플렉스 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대요. 그러면은 div에다가 뭐 디스플레이 div에 width 100, height 100, 컬러만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했을 때 나오죠? 요거를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쓰는 순간 이제 얘네가 디스플레이가 플렉스가 되어버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플렉스에 맞는 용법들을 써주는 거예요. 이제 블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플렉스의 블록 이제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가는가 하는 거를 이제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플렉스 디렉션 이런 거를 로 리버스 뭐 컬럼 리버스 같은 걸 했을 때 1번부터 5번인데 리버스는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거, 플렉스 랩 같은 거 쓰시면은 이런 게 되는구나. 노랩과 랩 그 차이는 똑같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요소들을 그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이제 글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아이템즈는 뭐예요? 이게 길이가 다른, 높이가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거를 기준 삼아서 정렬할 것인가? justify content도 그러한 거예요. 근데 이 플렉스를 처음에 익히는데 가장 정말 효율적인 놈이 있어요. 바로 플렉스 개구리거든요. 네, 이 개구리를 좀 풀어봐야 돼요. 자, 개구리 들어오시면은 이게 요 놈을 연못 입으로 여기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 요소들을 얘가 알려주는데,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여기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은요 그냥 힌트예요. 힌트.
이거를 꼭 써야 돼 이런 걸 알려주는 건 없어요. 플렉스 프로그에서. 근데 이런 게 있다 이고요. 여기서 그 justify content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하는 거냐, 뭐 오른쪽 왼쪽으로 옮겨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justify content에서 쓸 수 있는 속성의 그 데이터 값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justify content 하고 flex start 하면 여기 있죠. flex start가 아니라 center 하면 얘가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속성들에 대해서 개구리가 그거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놓은 다음에 justify content 플렉스 스타트를 넣으면은 얘가 저 왼쪽으로 가 있고, 그럼 이제 플렉스 엔드라고 하는 요소를 넣으면은 오른쪽 끝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익혀가는 거예요. 얘가 연못으로 그 if로 가게 되면 이제 다음이 열려요. 그 다음 누르시면은 엔터 눌러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 일이 생기죠. 이 플렉스는요, 한 가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전부 다 건드리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초록색에는 초록색으로, 노란색은 노란색 if로 지금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관장하는 건 justify content였단 말이죠. 그럼 justify content의 속성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 플렉스 엔드를 넣었다. 얘네가 일로 가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페이스 비트윈 안 써봤던 거 있죠? 이런 것도 좀 써볼 수 있는 건데, 뭐 우선은 뭐 이렇게 다 써보셔도 되지만 이 개구리들을 어떻게든 쓰셔가지고 저 if로 가게끔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힌트들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답을 맞춰보는 거 연습을 해보세요. 자, 풀어기 해봅시다. 다 해봤죠? 성공했어요? 아니요. 뭐 안 왔어요. 맞아요. 이거 누르면 나오는 거 이미 찾았어요. 누군가. 하하. 자, 스페이스 비트윈이랑 어라운드가 있죠. 스페이스 비트윈 넣으면은 양 끝단으로 잡히는 거예요. 얘네가. 이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끝에 찍는 거고요. 어라운드 하면은 범위 중에서 적당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아시면 돼요. 넘어가고, 이게 양 끝단이죠. 그래서 비트윈 넣으면 될 거고요. 요거는 아래로 내리래요. 근데 이제 세로에 대한 거는 얼라인 아이템즈고요. 엔드가 아래쪽, 센터는 가운데, 베이스라인은 원래 있던 자리인데 조금만 더 아래일 거예요 아마. 그죠? 플렉스 스타트랑 지금은 똑같죠? 스트레치도 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요소들의 높이가 다를 때 스트레치가 어떻게 되는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범위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플렉스 엔드 해서 넘어가면 되고, 가운데로 가래요. 그러면 justify가 센터, 아이템도 센터 들어가면 중앙에 맞춰지죠. 요거는 세로는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엔드고, 컨텐츠로는 어라운드로 적당히 맞추죠. 이렇게 세로 가로가 우선은 justify content와 align items라고 하는 요소로 맞추는구나, 서서히 익히시면 되고, 이번에는 이제 롤이래요. 롤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컬럼을 넣으면은 이게 열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세우고요. 롤은 리버스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빨강 색깔과 파랑 색깔 뭐 이런 것들의 위치들을 한 번씩 봐주시면 됐던 거고, 이거는 컬럼이죠. 그래서 컬럼, 얘는 이거 뭐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justify content가 일단은 일렬 행 쪽이니까 여기에서 롤에 리버스 넣으면
바뀌죠. 로 리버스 justify content에서 로 리버스가 왜 안 바뀌었지? 아니 이게 먹혀야 되거든요 모든 건. 근데 지금 프로그램상 안 먹히긴 했네요. 물론 이제 로 리버스 해가지고 얘를 거꾸로 뒤집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잠깐만. 플렉스 디렉션이었지. 그러게. 저스티파이 컨텐츠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로 리버스 이런 거 하는 거는 저기 디렉션으로 넣는 게 맞아요. 자, 오랜만에 했더니 헷갈렸어요. 자, 요거 디렉션을 바꾼다는 거야. 컬럼으로 할래, 로로 할래 이런 거죠. 행으로 할래, 열로 할래. 바꾼 다음에 쟤네들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justify content flex 이제 end 하면은 일로 오는데 이게 웃긴 거 아니에요? 자, justify content의 start가 여기였고 end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네. 로 리버스가 되니까 뒤집힌 거죠. 그래서 start와 end 같은 것도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쪽 방향으로 오게 하려면은 이제 end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디렉션을 컬럼으로 맞추고 지금은 이제 리버스를 넣어야죠. 리버스 넣은 다음에 리버스 넣으면 안 되네요. 컬럼을 넣어야 되네. 빨노파 얼라인드의 아이템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에 리버스가 아니지 지금은 뒤집힌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렉스 엔드죠. 컬럼에서 플렉스 스타트 아니죠. 엔드죠. 그쵸. 엔드 하면 이렇게 가죠. 이런 거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칼럼이 지금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칼럼을 다시 빼볼게요. 얼라인드 센터, 스타트, 엔드 이런 것들은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내가 그거의 방향을 칼럼으로 맞추니까 이 틀 자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X축, XY축이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X축 되고 여기가 Y축 되는 거죠. 그래서 축이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은 이제 Y축에 대한 거니까 내리면 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시가 떴네요. 그러면은 이제 얼라인 아이템즈를 쓰면은 여기로 가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이게 justify content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쫓아와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플렉스 엔드를 넣어야지 절로 가겠죠? 그러면은 스타트 엔드 그래서 엔드 쪽으로 미는 건데 저스티로 밀었죠. 저스티로 그런 거시고 플렉스 요거는 로 리버스가 아니라 컬럼 리버스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justify가 됐고 justify의 around between 이네요. X축 Y축이 바뀌어요. 설명하는 거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90도 이렇게 옆으로 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justify 컨텐츠를 넣었던 것이 틀렸으니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위아래가 justify 컨텐츠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는 중간으로 일단 보내야 될 것 같고 이거 한번 뒤집어야 되죠. 그러면은 로 리버스 넣어야 되고요. 로 리버스 넣은 다음에 justify 컨텐츠가 센터를 맞춰주게 되면은 아니죠. 지금은 얘가 로 리버스가 됐으면은 그렇지. 센터는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인 아이템즈에서 엔드로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로 리버스가 되는 거는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뒤집는 건데 리버스니까 요거 뒤집었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justify랑 align items의 어떤 축이 바뀌는 건 아니고 대칭 축이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히는 거죠. 이건 180도 뒤집이겠네. 그 다음에 이제 오더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오더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양수나 음수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 오더가 여기도 있는데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그래서 오더 이런 건데요. 얘를 마이너스로 주면은 마이너스는 안 먹나 여기서? 그 순서를 맞추는 건데요. 기본값이 0이래요. 그러면은 0보다 앞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얘가 앞인 거예요. 근데 그런 오더를 이제 그 플렉스를 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요소에 주면 되는데 뭐 오더에 마이너스 1 주셔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옐로우를 어디로 보내야죠? 맨 뒤로 보내야 되니까 이제 1만 쓰셔도 얘네가 00이라서 뒤집히기는 해요. 근데 뭐 100 써도 되는 거예요. 뭐 상관없죠. 되는 대로 쓰셔도 돼요. 맨 뒤로만 가면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런 겁니다. 마이너스 쓰면은 맨 앞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오더로 이제 빨간색 개구리를 맨 앞으로 보내래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아무거나 쓰세요. 맨 앞으로 갑니다. 나머지가 0이니까. 옐로우가 맨 아래로. 이게 얼라인 아이템즈가 전체를 얘기를 해요. 하나만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얼라인 셀프라는 거죠. 셀프 쓰시고 이거 플렉스 엔드로 들어가면 되겠죠? 저 두 개만 보내래요. 그 옐로우를 찍어요. 그게 클래스로 찍혔죠. 지금 점 찍고 옐로우. 그래서 오더로 먼저 뒤로 보내주시고 얼라인 셀프로 플렉스 엔드로 보내주시면 내려가겠죠. 되죠? 오더로 뒤로 보내는 거. 왜 1만 넣었는데 기본값이 00이라서 그래요. 000. 얘네는 11 먹고 이렇게 해서 뒤로 가요. 묶음으로 봐요? 이거 묶음이 요게 클래스. 클래스로 봐서 그래요. 맞아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이제 비좁게 앉아있다. 이거는 랩이죠. 이제 랩이 어떻게 들어가야지 한 줄에 나오지 않고 겹쳐서 나오느냐가 이런 건데, 랩 자체가 이제 겹치라는 소리죠. 노랩이 한 줄에 무조건 정렬. 랩 리버스를 하면 반대로 가는데 그냥 나올 거니까 넘어가 보죠. 여기죠. 이거는 플렉스 디렉션을 먼저 해보라는 소리 같은데, 아마 플렉스 랩으로 바꾸면 얘네가 풀리죠. 그래서 여러 줄로 나오고요. 요거를 나는 디렉션을 이제 칼럼으로 가야죠. 그래서 칼럼으로 디렉션을 맞춰 줬더니 이게 초록색이었던 게 어디로 가냐면 이제 뒤집히는 그거가 축이 하여튼 요걸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뒤집혀요. 하여튼 근데 이거 축 관련된 거는 뭐 외우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그때그때 좀 맞춰가셔도 문제는 없거든요, 크게. 그래도 뭐죠? 얘가 엄청 궁금해지기도 해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링크 하나 올려는 드릴게요. 이제 글 이번에야말로 뭐 플렉스 익혀보자 해서 이런 글이고요. 1분 코딩이래요. 내용입니다. 잘 해놓은 건데 요렇게 익히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프로기가 더 좋아요. 랩을 쓴 다음에 플렉스 디렉션을 한꺼번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플렉스 플로우라는 걸 쓰고, 이것이 이제 칼럼이랑 랩이랑 이렇게 쓰면 되죠. 뭐 로우 랩 같은 걸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행이고 이건 열이고. 자, 지금까지는 얼라인 그 아이템즈였고 저스티파이 컨텐츠였는데, 사실은 이게 얼라인은 아이템을 썼던 이유가 몇 개 없었어서 그래요. 그래서 컨텐츠라고 하는 게 그 여러 줄 사이의 어떤 간격이라고 하고 있고, 아이템즈는 어떤 정렬인데, 여기서 얘기하듯이 지금 컨텐츠는 여러 줄들의 간격을 지정해요. 여러 줄. 그래서 한 줄만 있을 때는 컨텐츠 안 먹고, 아이템즈는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에 대한 것을 뭐 중간으로 할래 아니면 맨 아래로 할래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HTML 써보셨잖아요. 우리가 컨텐츠들이 거의 블록 요소로 우선 돼 있고요. 이 블록 요소의 높이가 항상 최소화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록은 한 줄에 하나만 갖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줄에 데이터를 가지는 방식을 많이 안 사용하다 보니, 우선 처음부터 우리가 플렉스를 익히는 게 아이템즈부터 익히는 거고, 만약에 데이터가 많아져 가지고 여러 줄을 다루겠다 하면 그때는 얼라인 아이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렬하는 거냐 간격을 조정하는 거냐 이런 차이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인라인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쓸 때도 생각해 보시면 한 줄에 나오는 거였는데 그 각각의 간격은 중요했어요. 하지만 위아래 간격을 생각하진 않았었죠. 네, 요것도 보면은 엔드로 가면 되죠. 그래서 얘는 칼럼 뒤집어야 되죠. 우선 그래서 칼럼으로 뒤집어 보세요. 빨간색이 위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빨간색을 내려야 돼요. 그럴 때는 리버스를 하셔야겠죠. 리버스를 하고 나면은 아마 축들이 막 바뀌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행의 축을 담당하는 건 이제 저스티파이가 아니라 이제 얼라인 컨텐츠로 바뀌었어요. 얼라인 컨텐츠를 센터 해주면은 뭐이겠죠? 센터입니다. 그런 식으로 맞춰가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 24단계인데, 24단계가 꽤 여러 방식으로 풀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저랑은 어떻게 해볼까요? 노란 색깔들의 오더로 바꾸고 싶은데, 지금 제가 오더를 뭐 1 같은 걸로 주잖아요. 그럼 변함이 없어요. 마이너스 1로 줘봐요. 그래도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정을 지금 못 해줘요.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오더는 못 써요. 만약에 우리가 그 점 해가지고 뭐 옐로우 같은 거 지정할 수 있었으면은 중간으로 만들 수 있었겠죠. 뭐 얘만 건드려서는 안 되겠죠. 중앙으로 가려면은 1, 2, 3 같이 만들어 줘야겠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더 안 되고, 그럼 다른 방법으로 얼라인 셀프 할 수 있어요. 얼라인 셀프도 안 되죠. 옐로우 같은 걸 지정을 해줘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랩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랩. 그렇죠? 플렉스 랩 있잖아요. 랩. 플렉스 랩에 랩 누르면은 얘네가 이제 저기가 되죠. 줄이 여러 줄이 가능해지죠. 플렉스 랩을 했더니 이 그 노란 색깔이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칼럼으로 바꾸면은요, 플렉스 디렉션, 그랬더니 그 여기 있는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은 느낌? 축은 요거고, 이렇게
노란색이 반대로 가 있으니까 칼럼을 리버스 해주세요. 그 리버스를 해도 안 되네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얘가 뒤집혀지는 게 아니었나 봐요. 다시 롤 리버스는 이 방향. 그래서 칼럼, 어쨌든 얘들이 칼럼이 되긴 해야 돼요. 자, 지금 상태에서 빨간 색깔이랑 초록 색깔 맞췄죠. 여기에 대응되도록. 그럼 요것만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망칠 수 있어요? 뒤집는 게 있던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디렉션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랩을 리버스 하면 어때요? 얘가 돼요. 랩 리버스. 네. 그래서 줄 바꿈을 허용시킨 다음에 뒤집으면은 이게 이제 줄로서 해당이 되니까 리버스. 지금 근데 이거 프로기는 진짜 속성을 좀 배워보고자 하는 거지 메뉴판 구성을 뭐랄까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랩 한 다음에 이제 칼럼 맞추면 되겠다, 그죠? 칼럼 해보십시다. 디렉션 칼럼으로 하니까 빨간 색깔이 위에 있어요. 그거 안 좋아요. 그래서 칼럼도 리버스로 바꾸면 이제 빨간 색깔이 저 중앙으로 갔고요. 90도가 틀어진 개념이니까 우리가 노란 색깔을 중앙으로 맞추려면은 이제 justify content로 들어가야 돼요. justify content center 중앙 가죠. 그러니까 align items가 아니었죠. 뒤집어 놨으니까 뭐랄까 옆으로 기울여 놨다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간격 조정인데 우리 간격 조정이 지금 여기 간격은 이게 그 온라인 컨텐츠거든요. 그 컨텐츠 써야 된다는 게 보이세요? 90도로 이렇게 뒤집어져서 자꾸 뒤집어졌대. 기울여져서. 그래서 온라인 컨텐츠로 지금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다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럼 이제 들어갈 거예요. 플렉스에 대해서 요 정도의 그 감을 계속 익혀가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게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런 거 칼럼 했을 때요. 걔네가 justify content가 이게 기울여지는 거. 그러면서 얼라인 아이템즈도 같이 기울여져 가지고 내가 정렬하는 거 없고 간격 맞추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죠? 컨텐츠라고 붙은 거, 그 뒤에 앞에는 이제 justify도 올 수 있고 얼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올 수 있고, 얘는 간격을 얘기를 하는 친구였고, 아이템즈 뭐였죠? 아이템즈 앞에도 justify가 올 수 있고요, 얼라인이 올 수 있어요. 얘네들은 정렬하겠다 이 소리죠. 근데 그 정렬을 하는 것을 하려면요 공간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온라인 아이템즈 정렬이 여기가 스타트,
여기가 센터, 여기를 엔드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만큼의. 그래서 되는 거였고요. justify items라면은 justify는 이제 요 방향이니까 여기에 대한 정렬을 또 해줄 건데, 네, 돼요. 플렉스 스타트 엔드 하는데 이게 이제 한 개의 아이템을 다루느냐 여러 개의 아이템을 다루느냐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그 두 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기보다는요, 지금 이렇게 연습했던 대로 justify content랑 align items 조금 더 나아가서 플렉스 디렉션 그래서 컬럼으로 하냐 롤로 하냐 정도에 따라서 얘네 둘이 살짝씩 기울여져 가지고 90도로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슬슬 익혀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기로 와볼게요. 플레이그라운드.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플렉스 디렉션이 이제 보이죠? 롤 리버스, 컬럼 리버스 잘 보이실 거예요. 훨씬 더. 플렉스 랩이라고 하는 것 잘 보이죠? 리버스가 이렇게 위아래 뒤집어 버리고, 얼라인 아이템즈 했을 때 위로 아래로 센터의 베이스라인에 이제 스트레치. 저스티파이 컨텐츠가 간격인데 스페이스 어라운드가 적절하게 맞춘 거고 비트윈은 끝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스페이스는 그래서 1번이랑 5번이 맨 끝에 찍혀요. 그 다음에 이 간격들은 똑같은데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여기도 남겨준다는 거예요. 적당히 남긴다 이 소리거든요. 그 중간에 각각의 요소들의 간격은 비슷해요. 얼라인 컨텐츠 하게 되면은 스타트 눌렀을 때 위로 올리고 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센터 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비트윈 하면은 끝에 찍는데 어라운드 하면 적당하게 맞춰요. 얼라인 셀프 혼자 하는 거죠? 혼자만 움직이는 거. 자, 이제 그로우랑 슈링크 이런 게 있어요. 오더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더는 이제 그 마이너스 같은 거 들어가면은 맨 앞으로 가고, 그 마이너스부터 0으로 가고. 자, 요거 그로우랑 슈링크. 일단은 그로우는 늘린다는 거고 슈링크는 이제 줄어든다 이러한 개념인데, 이거 1에다가 예를 들어 1을 줘요. 그러면은 그 요소들의 어떤 영역, 자기네들이 가져야 될 영역을 침범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얘가 0일 때 이만큼 남아있죠, 이게. 그러니까 남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을 내가 채우겠다는 건데, 지금 1번에다가 1을 주게 되면은 그 공간에 1로 다 채우잖아요. 그래서 2번 또 주면은 같이 채워요. 이 숫자의 약간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2로 가면은 그 2대 1로 채우는 거고, 여기에 3 들어가면 또 3 들어가요. 3이 3배를 먹겠다 그러면은 3대 2대 1인 거고. 슈링크는 그 반대겠죠? 2번, 3번, 5번 이렇게 했을 때 1번이 그만큼 줄어들겠다 하는 건데, 보통 그로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똑같은 비슷한 효과를 주는 것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슈링크든 그로우든 남는 공간을 좀 다 써보겠다, 그리고 서로의 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역들을 차지할지를 비율로 정해준 거라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로우랑 슈링크 그런 게 있구나 해서. 마이너스 값이 안 되네요. 어디가 안 돼요? 둘 다요. 둘 다 안 돼요? 네, 안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슈링크 비율로 들어가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네네. 이제 뭐 엘레멘트 1에다가 베이시스 그로우 쪽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뭐 보시면 돼요. 이 플레이그라운드 어디다가 잘 저장을 해두세요. 이게 나중에 플렉스 쓰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가서 프로기 또 하고 있긴 좀 그렇거든요. 여기서 찾기는 얘가 필요해요. 저도 프론트 할 때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 하나 해놔야겠어요. 플렉스박스 플레이그라운드. 이번에야말로 뭐 CSS 플렉스를 익혀보자 해서 언제적 그림입니까? 20년 글이긴 한데 크게 바뀐 건 없거든요, 플렉스가.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훑어봅시다. 플렉스를 주면은 이게 적용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쓴다는 소리고, 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플렉스 공부할 때는 이 축을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보자고요. 메인 축 이런 게 있대요. 여기 플렉스, 여기 블록. 플렉스를 하면은 인라인이 된다는 소리네요, 그죠? 인라인이 돼요. 되고 대충 이런 느낌 이렇다고 합니다. 인라인 플렉스도 있는데 이거는 이건 잘 안 써요. 그래서 플렉스 디렉션으로 맞춰주는 거 보고 나면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프로기가 아주 유용합니다. 줄넘김 처리해주는 거, justify, align, justify contents, 플렉스 엔드 쭉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 해서 기본 아이템의 크기도 정할 수 있네요. 단순히 하이트랑 뭐 너비만 쓰는 게 아니고 베이시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grow 1 넣으면 1만큼 먹는다. 다 먹는다 소리죠. 요거는 1대1 대 1이죠. 그러니까 전부한테 1을 준 거거든요. 아까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하나한테만 준 거고, 그런 걸 이렇게 주는 게 하나하나씩 준다는 소리고, 슈링크 작아질 수 있는지입니다. 250 픽셀 하면 작아진대요. 이 그냥 플렉스를 한꺼번에 다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수직형에서 셀프는 혼자서 가겠다는 소리라서 뭐죠? BBB는 센터, 스타트, 네, 따로따로 갈 수 있다. 보다는 순서인데 순서가 작은 숫자일수록 먼저 배치됩니다. 네. Z인덱스는 포지션에서도 쓰고 여기 플렉스에서도 쓰고, 그러니까 겹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겹쳤을 때, 그러니까 플렉스도 겹칠 수 있다는 소리죠. 블록은 안 겹치는 거죠. 포지션 겹치는 거가 들어가는 속성에는 Z인덱스 다 들어갈 거예요. 까지.